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펄스 파동이 어떻게 연장되는지, 그리고 조정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임펄스 파동으로 실제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나 습관 같은 거, 그런 거 다룰 테니까, 기초를 좀 다진다고 생각하고, 숙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주 방향으로의 운동은 오파동으로 이루어지죠. 그걸 저희가 임펄스라고 하고, 이 임펄스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승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상승 힘이 너무 센 나머지, 주방향으로의 운동 1파동이나 3파동이나 5파동이 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파동 이런 식으로 연장되고 1, 2, 3, 4, 5에서 이게 1, 2, 3, 4, 5로 이렇게 1파동 완성. 2파동에 3, 4, 5.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기존의 임펄스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죠. 한 파동이 그냥 단순한 파동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5파동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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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많습니다. 3파동이. 3파동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연장이 있고 연장은 드문드문 출현한다기보다 아주 자주 나온다. 그래서 숙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반대 방향. 주방향의 방향이 아닌 주방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의 운동. 저희가 조정 파동이라고 하죠. 주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운동에서 세 파동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세 개의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의 진행이 이렇게 세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 말고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조정 파동의 기본은 시작한 지점을 넘지 말고 처음에 A파가 나온 지점을 C파가 넘어줘야 돼요. 근데 이 파동을 볼게요. 이 파동 어떻죠? 시작한 지점을 넘었고 하회하지는 못했다. 이건 언제 일어나냐면 상승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상승 힘이 너무 세니까 하락을 해도 되돌림이 더 심해져 버리고 하락을 잘 못하는 거예요. 상승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상승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반대로 이거는 싸울 때 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게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뭐 올라가기도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플랫하다, 플랫 형태라고 하는데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 해서 러닝 플랫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확장이 되었다 해서 익스펜디드 플랫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단어 자체는 말씀드렸지만 유래나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겠죠.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거는 불규칙이라는 점이에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점이 얘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애가 얘네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트레이딩을 할 때 배제해야 돼요. 배제.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얘가 규칙이고 얘가 불규칙이라고 불린 이유는 확률상 얘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좀 더 높은 편을 선택하는 게 트레이딩의 기본인데 이렇게 불규칙을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잘 모르는 파동이 있을 때는 불규칙을 배제하고 규칙적인 경우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파동 이제 조정 파동을 볼 건데 말씀드렸듯이 주 파동에 대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파동 형태는 어떻게 될 수가 있죠? 주 파동이 아래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파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535도 되고요. 또는 333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3, 3, 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건 333도 되고 333도 되고 335도 되고 535도 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연장이건 일단 연장이건 조정이건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 하나의 파동을 완성하려면 주방향이 어디든 간에 요거의 세부 파동 그리고 여기에 세부 파동 거기에 세부 파동 세부 파동의 세부 파동의 세부 파동 즉 가장 작은 세부 파동까지 5파동 완결이 되어야 그 파동이 완결이 된다 라는 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론대로 항상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333, 333, 333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마지막 파동이 5파동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거를 이거 여기서 시작된 거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여기서 임펄스가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3파동 나오고 3파동 나왔는데 임펄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임펄스가 아닌 이상 아래가 주방향이 아니란 거거든요. 이게 임펄스가 아닌 이상. 그러면 이거 파동 완결을 알리는 임펄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거 불규칙이라서 플랫 형태 이거 하지 말라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해야지 이거 왜 가르쳐줘? 그냥 불규칙 때는 틀렸다고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방금 여기서 한 파동의 마무리를 잡을 때 5파동 카운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죠. 유의하게 봐야 된다 하면서 그럼 결국 이 파동에서 5파동이 나오면 이게 앞에 파동이 해석이 안 돼도 이거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음, 실제로 저는
그 트레이딩뷰에 아이디어 업데이트 할 때 실제로 저는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기서 진행된 파동이 임펄스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고, 그럼 조정이 이렇게 ABC라면 ABC이건 아니면 B고 바로 가던 어쨌든 가는데 이 파동의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래서 관망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그러니까 하나 둘에 셋 넷 다섯에 넷 다섯, 즉 3파가 연장된 형태의 임펄스, 정석적인 임펄스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이버전스도 이렇게 뜨고요. 다이버전스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 쓸 때도 이거 여기서 5파동이 나왔다는 거는, 요거 나오고 이거에 대한 조정이 이런 식으로 불규칙, 아까 말씀드렸던 불규칙 러닝 플랫이죠. 조정을 시작했던 지점보다 올라갔고 A파의 끝보다 미치지 못한, 그래서 말씀드렸던 형태의 불규칙 러닝 플랫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진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였어? 다 지웠구나. 말씀드렸듯이 이 파동 또는 러닝 플랫 또는 익스펜디드 플랫이 나왔을 때 뭐가 맞는지 몰라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유의하게 생각하는 건, 마지막 파동이 5파동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좀 유의하게 봐야 된다. 즉 임펄스가 등장하면, 어떤 방향이로든 간에 등장을 하면 이거는 유의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이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점이고요. 조정 파동의 형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행보죠. 삼각주름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이제 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조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게 뭐죠? 조정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즉 주 운동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은 임펄스가 있을 때 2파동에서도 나오고 4파동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의 ABC 형태를 한 묶음으로 보고요. 얘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 가격 조정. 이거는 시간을 좀 들인다.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 책에 보면은 그 이론 자체상 좀 번갈아서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파동 나왔으면 여기서는 수렴이 나올 확률이 높고, 수렴이 나왔으면 3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상 그게 더 높더라고요. 실제로 봐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조정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 이런 파동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 ABC에서 운동 방향이 어디죠? ABC 운동 방향은 주 방향이 여기예요. 여기가 오히려 주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는 이 형태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삼각수렴도 이 형태이기 때문에, 조정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정 파동으로도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맞다. 이 삼각수렴이나 조정의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낮아져야 돼요. 거래량이. 특히 삼각수렴은 거래량이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튀었다? 그럼 이거 삼각수렴으로 보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 신뢰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차트 보시면서 좀 그걸 하셨으면 좋겠네요. 스스로 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동 연장이랑 그 조정 파동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더 나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옛날 차트를 보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질문도 하던데, 몇 분 봉으로 보나요? 이거를 좀 많이 말씀하시던데, 저는 엔간한 건 다 봅니다. 1분 봉은 잘 안 봐요. 1분 봉은 진짜 잘 안 보고, 기본은 15분, 그리고 30분부터 다 봐요. 1시간, 4시간 여기 띄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거 먼저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서 뜬 거랑 2개에서 뜬 거랑 3개에서 뜬 거랑 더 높은 시간대에서 나온 다이버전스가 더 크기 때문에 확률이, 그걸 좀 다 보셔야 돼요. 다. 그리고 세부 파동 볼 때는 5파동도 각각 이따금씩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파동 연장이랑 조정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로 파동을 어떻게 분석하나, 그거를 좀 볼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했었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그런 걸 좀 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